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착한 양아치 스코형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그 트레이너 카드깡이라는 주제로 바디 알케미에서 찍은 영상을 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댓글들 보니까, 여론을 보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냐, 요거에 대해서 저도 경험을 했어요. 저희 직원이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제 모 회사에서 팀장으로 있을 텐데 그 트레이너 선생님이 되게 착실한 사람이에요. 착실한 사람인데 이제 휴가를 가야 되는데 9월 달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지점 매니저가 매출을 하고 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220을 카드로, 본인 카드로 긁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알게 된 게 아마 12월 달이었을 거예요. 코로나로 문을 닫았을 땐가? 그때 제가 이거를 알게 됐어요. 우연히 같이 담배를 피다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맨 처음에 좀 뭐라고 했죠. 왜 그랬냐, 어차피 휴가라는 거는 가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매니저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첫 번째로는 대표자 있잖아요, 사장. 대표는 이걸 몰라요. 왜 모르냐면요, 이거는 무능력한 매니저들과 그 무능력한 매니저를 두고 있는 무능력한 지부장과, 근데 이거 지부장도 아마 모를 거예요. 왜냐면 얘가 한 일은 얘가 거의 다 몰라요. 왜냐면 서로 관심이 없어. 그냥 같이 술 마시고 놀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그 위에 이사로 있는 누군가, 얘도 모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거의 얘나 얘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대표자까지는 보고가 안 와요. 그러면 이거를 대표자가 시켰냐? 절대 아니죠. 어디서 보통 이런 일을 시키냐면 매니저가 시켜요. 매니저, 팀장. 보통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일했던 데는 센터 총 매출에 대한 인센티브와 플러스 본인의 지분을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일을 하다 보면 총 매출이 많이 나와야 순이익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리고 또 하나는, PT는요 사실 부채로 표현을 하거든요. 부채? PT는 수익이 웬만하면 나기가 어려워요. 이 말을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직접 운영을 해보시는 분들한테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또는 부가세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물어보시면은 이해가 아마 쉬울 거고,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해를 못하겠다 하시면은 저한테 DM을 주세요. 그럼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PT는 저희는 부채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본질이 시설업이잖아요. 시설업인데 좋은 시설을 갖춘 헬스장은 보통 PT로 수익을 내려고 하질 않아요. 좋은 시설을 갖춘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회원권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죠. 더 많은 고객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보통 넓은 평수를 찾는 거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게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면은 그 옆에 또 센터가 생기죠. 그럼 이 둘이 경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이 저가 경쟁에 참여를 하냐 안 하냐를 이렇게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 우리는 우리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으니까 고가를 유지하겠다, 지금 금액을 유지하겠다, 너네가 1년에 36만원을 팔든 48만원을 팔든 신경을 안 쓰겠다,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고, 반대로 그러면은 우리가 시설이 압도적으로 좋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금액을 낮춰서 너네를 죽이겠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에는 회원권으로 수익을 내야 되는 시스템에서 인력 구조로 바뀌는 거예요. 시설업에서 인력 사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트레이너를 고용을 많이 해서 최대한 많이 PT 매출을 뽑아서 그걸로 수익을 내려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에서 말한 PT 매출을 3천만 원을 했는데 거기서 500을 더 긁으라 그랬다, 팀장이. 그게 안 돼서 팀장이 결국에는 본인 걸로 긁은 다음에 자기한테 그걸 덮어 씌웠다. 이거는 대표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냐면요, 횡령이 되는 거예요. 횡령이. 근데 이거를 영상에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것도 조금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이 카드깡을 한 본인도 뭔가 얻을 게 있는 거야. 뭘 얻냐면 진급이라든가 아니면 인센티브라든가 수업료가 올라가겠지. 그러면 대표자 입장에서 이 사람 매출이 원래는 800이야. 근데 본인 카드로 긁어서 1000만 원의 매출이 나온 거고, 그러면은 이 200은 결국엔 없는 매출인데 다음 달 매출을 땡겨버리게 되는 거겠지, 본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은 회사에서 이 사람의 원래 800의 매출에 대한 수업료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이 사람한테 1000에 대한 수업료와 인센티브
인센티브가 나가게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본인도 얻을 게 있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거를 지시한 팀장이나 매니저나 이거를 한 트레이너나 결국에는 처벌은 아마 똑같을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매니저가 트레이너 카드를 뺏어서 긁은 게 아니잖아. 결국에는 본인 판단하에 긁었을 거 아니야. 만약에 그 팀장처럼 자기가 긁어버리고 덮어씌우기를 했다던가 그러면 바로 고소를 해야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그런 센터에서 과연 본인이 진급을 한다 해도 올바른 관리자로 성장을 할 수 있을까? 나는 솔직히 그것도 좀 의문이라고 봐요.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센터에서 과연 내가 직급이 올라가면 아랫사람한테 그걸 안 시킬까? 그것도 좀 의아하지 않아요? 분명히 본인도 똑같이 시키겠지? 그 직급이 되면은 본인도 이제 똑같이 악습을 이어갈 테니까. 근데 여기서 100% 회사의 잘못이다,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제가 일했던 모 회사는 지금 지점이 많아요. 그때 당시에는 몇 개 없었지만 되게 많아졌어요. 근데 거기에서도 응암 쪽이랑 불광 쪽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터졌다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거기 트레이너가 저한테 DM을 보내서 가계정으로 보냈거든요. 제가 그거를 읽고서 아, 이런 일이 있구나 했는데 그거를 과연 대표자가 아냐? 몰라요. 그럼 누가 시켰냐? 팀장이 시켰대. 그럼 팀장한테 물어보겠지? 누가 시켰냐? 매니저가 시켰대. 왜 그러냐면 이 팀장은 얘로 인해서 팀 매출이 올라가서 매니저의 진급을 꿈을 꾸는 거야. 그리고 이 매니저는 얘의 매출로 인해서 지부장을 꿈을 꾸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어디서부터 썩었냐? 매니저부터 썩는 거야. 매니저가 무능력하고 썩어 있으니 밑에 본인 팀장한테 그런 부당한 행위를 지시를 한 거고,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트레이너는 이게 트레이너라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을 건데, 잘 생각해봐요. 어떤 회사에서 본인 카드로 매출을 메꾸라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트레이너도 바보가 아닌 이상 퇴사를 해야지. 왜 거기서 3년 동안이나 일을 하고 있어?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카드깡이 이루어지냐?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지시한 적도 없고, 저는 순수하게 본인의 능력과 본인의 커리어로 경쟁을 하기를 원해요. 제가 퇴사한 이유, 그 다음에 제가 퇴사하고 밀리언짐을 만든 이유도 사실 그거거든요. 저랑 같이 경쟁을 하던 팀장이 있었어요. 팀장이 있었는데 여기서 회원이 왔어요. 결제를 하러. 이 회원이 결제를 하면 내가 져요. 왔는데 이 회원이 결제를 안 하고 그냥 나갔어. 그걸 내가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 근데 갑자기 PT를 200회를 결제를 한 거야. 1100만 원을. 그래서 내가 의아했지. 아, 그래, 뭐 어차피 결제가 됐다니까. 나는 카드깡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왜냐면 보통 1100만 원을 긁을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원님이 조금 그런 사회적인 직위가 있나 보다 했는데, 본인이 결제를 안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1100만 원이 결제가 됐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퇴사해서 보니까 이 팀장 애가 결국에는 카드깡을 한 거야, 본인 걸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걸 못 메꿨어. 그래서 이거를 3개월에 걸쳐서 본인이 300 얼마씩 메꿔버린 거야. 이게 무슨 미련한 짓이냐? 근데 걔 입장에서는 이게 미련한 짓이 아니야. 왜냐면 걔가 지금 지부장이 됐거든.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분이 말한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지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을 진급을 시키더라라는 거를, 그거를 딱 봤을 때 그냥 바로 퇴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트레이너 선생님들 몇몇은 실력으로 평가를 받기를 원해요. 저도 그 지연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밀려가지고 퇴사를 했는데요. 제가 총 매출을 1등을 9개월 동안 총 매출을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전지점 1등도 했고요. 근데 여기서 내가 당연히 진급이 돼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 카드깡을 지시했던 이 매니저가 자기 친구인 다른 애를 진급을 시켜버린 거야. 근데 그럼 얘의 경력이 어떻게 되냐? 트레이너 처음 하고 3개월 만에 갑자기 어느 날 팀장, 그리고 팀 경쟁도 이기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매니저,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일이 어디서 이루어지고 사장이 이걸 아냐? 사장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니저나 그 위에 지부장 선에서 다 잘라요, 이거를. 그러면 이 부당한 걸 누가 지시하냐? 매니저나 지부장이 지시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부장도 이렇게 지시를 해서 본인이 얻을 수 있는 게 뭐냐? 이사가 될 수 있거든. 그럼 매니저는 지부장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그 피해는 누가 봐? 트레이너가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구조고, 어떻게 보면 사장도 잘못이 있다는 게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거.
그게 이제 제일 큰 저거고, 그리고 두 번째, OT 개수 90개라는 게 여기서 언급이 돼요. 이 OT라는 거는요, 지금 조금 변질된 이미지가 됐거든요. OT는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회원의 출석률 관리와 회원의 운동의 습관화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리고 저희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는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제가 강조를 해요. 그래서 담당 트레이너 제도가 있는 곳은 한 달에 몇 번씩은 OT를 진행을 해라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변질이 어떻게 됐냐면 OT가 세일즈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제가 트레이너를 했을 때도 그거를 이용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나 PT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회원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수업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열심히 관리를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트레이너가 회원카드 뺏어서 결제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싫으신 회원님들은 충분히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권리가 있어요. 나 영업 너무 해서 싫어요. 이러면 OT 안 받아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트레이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OT 90개를 하는 이유가 PT 개수를 줄여서 본인들의 급여를 줄이기 위함이다. 이걸 딱 들었을 때 내가 뭘 느꼈냐면, 우리 그 상계점에 입사했던 선생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이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왠지 유추하기에 같은 곳인 것 같아요. 지점은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그 곳의 트레이너 선생님들은 OT라는 게 본인들 수업 개수를 줄이기 위한 걸로 아예 변질이 돼버린 거야.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 지점과 이 지점은 또 다를 거예요. 같은 회사에도 아마 다를 거야. 왜? 이것 또한 관리자가 무능력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실례로 같은 회사인데 어디는 인계 수업료가 30%고 어디는 인계 수업료가 35%고 제가 있을 때는 또 인계 수업료가 40%였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지출을 줄여야 되니까. 내 돈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트레이너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내가 갖는 배당금이 높아질 거 아니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100만원, 200만원 줄인다고 해서 뭐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회사 이미지만 망가지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 뱃속 채우려다가 회사 이미지 망가뜨리는 거는 다 그 무능력한 매니저들이 하는 짓들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OT라는 것도 제가 바디스타에서 근무할 때는 70명이었어요. 70명. 그러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90개라는 거는 사실 근무 시간 내에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PT 수업과 이 OT 수업에 대한 구분의 경계점도 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아마. 그 OT 수업은 저희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더 짧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OT를 뭐 이렇게 해라, 뭐 1시간 동안 해라, 이거는 사실 좀 부당하다고 봐요. 이 OT의 시간까지 규정이 정해져 있다면 저는 그거는 조금 문제라고 보고, 근데 여기 트레이너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요, 제가 보기에는 트레이너 한 지 5년 채 안 되신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제가 매니저로 진급을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였거든요. 뭐냐면 나중에 내 거를 할 때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매니저, 관리자에 대한 경험이. 근데 매니저를 하게 되면 내가 돈을 쓰지 않아도 기구가 이미 세팅이 돼 있고 내가 원하는 직원들과 같이 이 지점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매니저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분이 말하는 거 보면은 매니저를 하는 이유가 수업을 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이유로다가 매니저 하시는 분들 중에 잘하시는 분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그냥 매니저가 되면 사람이 바뀌어요. 일단 외제차부터 뽑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 선생님들 운동 퀄리티, 수업 퀄리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오로지 매출이야. 그러니까 카드깡을 시키고 부당하게 뭐 아침 9시에 나와라, 주말에 출근을 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이 이어지는 거죠. 무능력한 매니저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진짜 많은데 이거에 대한 욕을 회사가 먹는다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깝다 생각을 해요. 반대로 이런 무능력한 매니저를 진급을 시킨 것도 문제가 되긴 하겠죠. 그럼 이 진급은 누가 시키냐? 지부장이나 이사가 시키겠지. 그럼 얘네들이 다 보통 한통속이란 말이야. 그러다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 매니저를 갈아 끼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지금 매니저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뭐 하면 자르고 뭐 하면 잘리고, 지부장도 잘려요. 공급횡령해서 잘리고, 여자 트레이너 잘못 건드려서 잘리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니까 업계가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물론 100% 제가 맞다는 말은 아니고, 저도 물론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트레이너 선생님들의 어떤 고충도 저는 잘 알아요. 그리고 이 무능력한 매니저 때문에 회사가 욕을 먹는 것도 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형 회사가 다 그렇지도 않고요. 이분들이 어디서 일을 했는지 대충 지금 저도 유추가 돼요. 유추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회사 전체가 이상한 회사는 아니에요. 아마 거기 있는 매니저나 지부장이 분명히 문제가 돼 있을 거예요. 분명히 능력이 없거나 아니면 그 위에 이사가 사장의 측근이어서 그냥 진급을 했던지 이런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본인도 욕심이 있는 거지, 진급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매출 3천을 하고 500을 더 하라고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때 얘 이랬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회사에서 왜 3년을 있었을까? 진급 때문에 그 회사에서 진급을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 과연?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이분들은 트레이너를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나온 게 가스라이팅. 가스라이팅도 이게 되게 모순인 게 뭐냐면요, 이건 실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저희 회령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팀장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올 때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서 네가 열심히 자리를 잡아서 열심히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너가 다음 지점을 나가는데 매니저로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됐을 때 얘가 완전히 사장이 됐어. 팀장인데 매니저랑 동급 취급을 받기를 원해. 이거부터 1차적으로 변질이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지금 지점의 매니저랑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다 물걸레질하고 있는데 혼자 뒷짐지고 이러고 있어. 그거를 본 내 입장에서는 과연 얘를 진급을 시키는 게 맞는가? 매니저가 이런 상태라면 얘를 진급시킬 필요 없지. 저희는 보통 지점 하나 하는데 10억 이상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뭐하러 얘를 믿고 10억을 투자해? 센터 망할 일 있나?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데려온 트레이너라는 친구가 결국에는 팀장이 됐고, 이 둘이 경쟁을 했을 때 이미 도태가 돼 있지. 밑바닥이 이미 드러났잖아. 본인이 실력이 없는 게. 얘가 우세해지겠지. 그래서 지금 얘가 매니저가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해요? 안타깝지만 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죠. 그때 얘가 한 게 대표가 나한테 매니저로 올려주겠다고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거는 네 생각이지. 나도 너가 매니저가 됐으면 좋겠는데 너가 결국에는 매니저가 될 수 없는 행동들을 했잖아. 근데 어떻게 매니저를 올려?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야? 난 사업하는 사람인데 뭘 믿고 너한테 투자를 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친구는 퇴사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이 친구가 아직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친구라서 이 친구가 결국에는 매니저로 진급을 하게 됐고,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기가 애매해요. 그리고 아무리 본인 카드를 긁으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 해도 긁는 것도 문제야. 왜 문제냐면 너도 분명히 뭔가 얻을 게 있으니까 긁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이 행동이 회사 입장에서 너를 횡령으로 고소를 해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네가 매출이 800밖에 안 되는 거를 네 카드로 긁어서 급여가 높아졌잖아. 그럼 회사 입장에서 횡령이라니까? 그럼 너도 공범이 되는 거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야. 그 다음에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옛날에는 제가 트레이너로 했을 때 이제 모 회사에서는 어떤 식이었냐면 트레이너 선생님들한테 외제차를 사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면은 이 트레이너 선생님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럼 풀알부를 때린단 말이야. 그럼 얘가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한 달에 3,400이 생기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돼. 이거를 당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매니저랑 팀장들한테 차 사지 말라 그러거든요. 돈 나간다고. 그리고 저도 아직 개인 재산을 늘리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에는 이게 카드깡으로 좀 변질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퇴직금. 이 퇴직금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보험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똑같아요. 본인이 보험을 많이 팔기 위해서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회원을 응대하고, 이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단 여기서 절대 강요가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를 누가 지시를 해서 얘가 원래 근무 시간이 3시나 2시인데 아침 8시, 9시에 나온다. 문제가 되죠, 그거는. 근데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수업 개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오전 회원들을 받아서 수업을 했다. 이거는 문제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저 또한 트레이너를 할 때 보통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 아침 9시에 출근을 해서 9시 수업, 10시 수업을 하고 11시, 12시, 1시 운동을 하고 조금 쉬다가 밥 먹고 2시부터 근무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남들보다 급여가 이 오전 수업 2개 때문에 100만 원 정도가 높아져요. 근데 이거는 순수히 제 판단이었지 누가 나와서 하라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안 나오면 나오라고 SNS로 연락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이거는
굉장히 잘못됐죠. 이거는 증거자료 추스려가지고 노동청에 신고해야죠. 이거는 잘못됐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트레이너도 그렇고 미용 쪽도 그렇고 노동법에 대한 보호를 잘 못 받는 직종이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서울대 나온 애들도 과외비로 5만원, 7만원 받는데 니네가 뭔데 레슨비를 5만원, 7만원 받냐.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안 받으시면 돼요. 본인 선택이에요. 근데 남들이 받는 거라고 사실 뭐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회원 입장에서는 이 선생님의 수업의 퀄리티가 그 정도가 나왔겠지. 그러니까 결제를 했겠지. 트레이너가 회원 카드 뺏어서 결제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고 보는 시선이 굉장히 안 좋은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도 보면 모든 대형 피트니스가 다 그렇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간고라는 유튜버가 그 얘기를 했대요. 아는 동생이 캡처해서 보내준 건데 트레이너라는 직업의 진입 장벽이 편의점 알바보다도 낮다라고 비하 발언을 좀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도 저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인정을 하는 게 뭐냐면 트레이너는요 지도자잖아요. 코치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본인의 자질과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는 외부 강사를 초빙을 하든 제가 나가서 직접 교육을 하든 무조건 실력을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했어요. 근데 그러면은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럼 그렇게 무능력한 사람들을 안 뽑으면 되지 않냐.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미용실에 내가 머리 자르러 갔는데 어떤 선생님이 머리를 잘 자르는지 얼굴만 보고 판단이 안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이력서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처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에게는 이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올바르게 이끌어야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채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완성이 되면 좋은 거고 완성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보통 교육을 해서 뭐 실력을 많이 끌어올려서 좋은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게 결국에는 제 목적이기도 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능력한 매니저가 사실 주는 영향력이 이렇게나 큰 거예요. 그 중간 때 관리자를 잘못 둠으로써 밑에 트레이너가 고생을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요것도 실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밑에 있던 친구가 있어요. 제 밑에 있던 친구가 제 등에 퇴직금으로 칼을 꽂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희가 퇴직금을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는데도 더 달라는 거야. 더 줬는데도 뭐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냥 노동청에 가라 그랬어요. 나는 분명히 정상적으로 지급을 했어. 그 얘기를 하자마자 당일날 지급을 했어요. 왜냐면 돈 문제로 싸우기가 좀 껄끄럽잖아요. 언제나 어떤 관계가 시작될 때는요 내가 잘못을 해도요 그거를 만회할 기회가 있어요. 근데 이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그 사람의 평생 기억에 남아요. 왜냐면 만회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관계를 시작할 때보다 관계를 마무리 지을 때 더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모든 게 좋았어요. 근데 결국엔 마무리를 잘못했어요. 저랑.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어디 모 회사에서 매니저가 됐어요. 실력이 있냐? 없어요. 얘 트레이너 한 지 2년 3년밖에 안 됐거든. 그리고 얘가 트레이너 하는데 제일 많이 도움을 줬던 게 제 기준에서 아마 저일 거예요. 왜냐면 얘 급여가 220인데 220인 거를 제가 데려와가지고 저희 팀에서 키워서 결국에는 400, 600 이렇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휴가 갈 때 제 사비로 휴가비도 줬어요. 처음으로 휴가 간다고. 그랬는데도 결국엔 본인이 받은 거 기억 못해요. 나갈 때는 등에 칼 꽂고 나가요. 그 친구가 지금 제 안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다닌다고 하는데 그래봐야 어쩔 수 없어요. 저를 아는 사람은 그 얘기를 듣지 않을 테니까 계속 본인의 위치를 제 뒤에 있다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됐냐, 처음에 딱 입사하자마자 팀장한테 한 말이 나는 매출 안 할 거래. 여기 팀 경쟁하러 온 거 아니래. 센터 총 매출 올리려고 온 거 아니래. 내 돈 벌러 왔대. 이게 되게 이기적인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가 인맥발로 이 팀장을 넘어서 매니저가 된 거예요. 그럼 이 팀장은 일단 세댔죠. 왜냐면 자기보다 직급이 높아져 버렸으니까. 그럼 1차적으로 얘가 그만두겠죠. 그리고 얘 밑에 있던 팀원들, 얘에 대한 신뢰가 없죠. 그리고 얘가 트레이너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알죠. 근데 얘가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매출하세요. 니는 안 했잖아. 니는 매출하러 온 거 아니라며. 근데 니가 어떻게 그거를 니 밑에 사람들한테 강요를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력한 매니저들이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무능력한 매니저로 인한 이런 상황들이 없어져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것도 또 지점마다 달라요. 어느 지점은 같은 회사인데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움직여요.
굉장히 팀워크도 좋고 어떤 지점은 이런 애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나이도 어려, 인맥발로 승진해, 그냥 지분 대충 넣고 밑에 트레이너들한테 뭐 내가 매니저니까 너네는 매출해, 이 순간부터 다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식간에 퇴사자가 6명, 8명이 되죠? 그러면 얘도 돈을 못 벌거든. 그럼 자기 지인을 불러. 와서 수업 좀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인계 수업료를 30%, 35% 줘. 그리고 얘한테 매출을 하래. 얘가 매출 1200을 했어. 그래도 얘는 수업료가 35%야. 왜냐? 회원들이 인계받은 회원들이잖아. 인계 수업료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엔 누가 피해를 봐? 얘가 피해를 보는 거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발을 빼야지. 하나 말씀드리면요, 본인의 실력을 좀 인정받고 그 실력 안에서 높은 급여를 받고 싶은 선생님들이 계시면 저한테 DM을 주세요. 제가 없는 자리라도 만들어서 입사를 시켜드릴게요. 단 본인의 인성과 실력이 인증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상한 데서 쓸데없는 대우 받지 마시고 저한테 DM 주세요. 그럼 제가 채용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영상 중간에 좀 화를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그게 있었는데 이 몇몇 트레이너 선생님들 또는 몇몇 무능력한 관리자들 때문에 대형 미트니스가 전체적으로 싸잡아서 욕먹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 또한 뭐 100% 정답은 아닐 거고 저 또한 실수가 있을 거고 오류가 있을 건데 최대한 그걸 안 하면서 사업을 하려고 해요. 좀 좋게 지켜봐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뭐 특정 회사를 거론하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댓글이나 이런 데다가 뭐 어디 아니냐 이런 걸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업계가 좀 발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이 업계 사람으로서 제가 노력한다고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 뭐 모르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더 커지면 그 문화가 바뀔 수도. 한번 노력을 해볼 테니까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